치매는 머리에서 시작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기억력이 깜빡거리고 말이 어눌해지니 당연히 뇌의 문제라고 여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치매 환자와 만성질 환자를 상담하고 연구해오면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90% 이상이 뇌가 망가지기 전에 이미 이곳이 먼저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 속에서 생긴 독소와 염증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예고도 없이 조용히 뇌세포를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이 밝혀낸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뇌만 들여다보고 있어서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연결고리를 끌어낼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0년 동안 오직 음식과 건강, 그리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연구해온 전문가 김영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병원에서 가장 싫어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가 넘쳐나여 운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픈 사람이 줄어들면 병원 수익이 줄어드니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이런 결정적인 정보는 굳이 먼저 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의 매출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100배, 1000배도 소중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병원비로 다 날리고 차가운 병실에 누워 계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가족들과 웃으며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비책을 쏟아내겠습니다. 병원 관리를 없애주는 이 귀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뇌질환과 전신염증의 공포에서 구해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흙 묻은 채로 쌓여있는 아주 흔한 식재료, 바로 생강입니다. 에이, 겨우 생강이야? 하고 실망하셨습니까? 김장할 때나 조금 넣고 차로 끓여 먹는 그 매운 뿌리가 무슨 치매를 막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생강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약재 중의 약재로 통했습니다. 비싼 산삼이나 녹용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있는 이 1000원짜리 생강이 뇌를 살리고 장을 고치는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분이 이 생강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72세 송경희 할머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이지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소화불량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밥을 반 공기만 드셔도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명치가 꽉 막히고 변비와 설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었습니다. 속이 편하지 않으니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셨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작년부터 시작된 기억력 감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셨답니다.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리거나 현관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며칠 전에 만난 친구 이름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심지어 손녀딸 졸업식 날짜를 착각해서 엉뚱한 날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덜컥 겁이 나셨답니다. 이러다 내가 치매에 걸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밤마다 밀려와서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치매약을 드셨지만 속만 더 메스껍고 머리는 여전히 안개 낀 것처럼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뵀을 때 얼굴색이 흑빛이었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저는 할머님께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머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뱃속이 얼음장이고 장이 쓰레기장인데 뇌가 맑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가 싱싱할 수 있겠습니까? 장부터 살려야 머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처방해드린 것이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트에서 생강 사다가 얇게 점해서 꿀에 재워두시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잔씩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얇게 썬 생강을 밥 지을 때 몇 조각 넣어서 드시라고 했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할머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부터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속이 좀 후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낯설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뱃속이 따뜻하고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10년을 괴롭히던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화장실을 아주 시원하게 가게 되셨습니다. 장이 뚫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달이 지나자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할머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흑비치던 얼굴에 발그레한 홍조가 돌고 눈빛이 총기 있게 반짝거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는 손녀딸 전화번호를 안 보고 눌렀습니다. 머릿속에 꽉 차 있던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할머님은 지금도 매일 생강채를 드시며 친구분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노래교실에서 가사도 제일 잘 외우신다고 자랑하십니다. 자식들이 엄마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극히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송정이 할머님을 살린 건 비싼 약이 아니라 낡은 보일러를 고쳐준 생강 한 조각이었습니다. 도대체 생강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장과 뇌는 긴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뇌로 바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장 속에 나쁜 세균이 우글거리고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벽에 미세한 구멍이 뚫립니다. 이걸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 집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더러운 오물이 거실 바닥으로 새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오물들, 즉 염증 물질과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가장 예민한 뇌까지 올라갑니다. 뇌에는 나쁜 물질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에서 올라온 독소들이 때로 몰려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공격하면 결국 검문소도 뚫리고 맙니다. 뇌 속으로 침투한 염증 물질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기억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머리에 좋은 약을 먹어도 배관에서 오물이 계속 새어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때 생강이 등장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 최고의 청소 부위이자 수리꾼입니다. 생강을 먹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장 속에 있는 나쁜 균들을 싹 잡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잡초가 무성한 정원에 제초제를 뿌린 것처럼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뚫어진 장벽, 즉 새는 배관을 튼튼하게 메꿔줍니다. 염증을 가라앉혀서 독소가 혈관으로 새어나가는 걸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보일러 스위치를 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이 떨어지고 피가 끈적해져서 잘 돌지 않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니 영양분 공급이 안 돼서 뇌가 굶주리게 되죠. 그런데 생강을 먹으면 혈관이 확 확장됩니다. 좁은 골목길을 8차선 도로로 넓혀주는 겁니다. 그 넓어진 길로 따뜻한 혈액이 콸콸 흘러서 뇌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합니다. 그러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뇌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인지 기능이 25%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자, 이제 생강이 얼마나 좋은지는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100배, 아니 1000배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씹어먹기에는 너무 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쉽고 맛있게, 그러면서도 약효는 최고로 끌어올리는 4가지 짝꿍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짝꿍은 바로 꿀입니다. 생강과 꿀은 천생연분입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살균력이 뛰어나고 몸에 에너지를 줍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꿀이 부드럽게 감싸주니 먹기도 좋고 위장 보호막도 만들어줍니다. 만드는 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편으로 썹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으니 지저분한 것만 긁어내고 다 쓰세요. 소독한 유리병에 생강 1켜,
꿀 한 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하루 정도만 실온에 두세요. 생강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꿀과 섞이면서 기가 막힌 청이 됩니다. 이걸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좋은 효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목욕탕물 정도라고 생각하는 따뜻한 물, 딱 마시기 좋은 온도에 타서 드세요.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차가워진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장이 기분 좋게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짝꿍은 대추입니다. 혹시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생강 대추차가 수면제보다 좋습니다. 대추는 천연신경 안정제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생강이 몸을 데워주고 대추가 마음을 데워주니 이보다 완벽할 순 없습니다. 물 1리터에 생강 한 톨 썬 것과 대추 10알 정도를 넣고 끓이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은근하게 우려냅니다. 물 색깔이 진하게 우러나면 완성입니다. 이 차를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셔보세요.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쏟아질 겁니다. 특히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줘서 맛도 아주 일품입니다. 어르신들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색다른 조합인데 바로 레몬입니다. 나는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구연산이 생강과 만나면 해독작용이 폭발합니다. 몸속 찌꺼기를 씻어내는 강력한 세제가 되는 셈이죠. 생강차를 끓인 뒤에 마시기 직전에 레몬 반 조각을 띄우거나 레몬즙을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상큼한 향이 더해져서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이 생강 레몬차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서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그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비법인데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삼치 같은 생선 드실 때 반드시 생강을 같이 드셔야 합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뇌세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가 기름이다 보니 몸에 흡수되기가 쉽지 않고 산패되기도 쉽습니다. 이때 생강이 들어가면 생선의 비린내만 잡는 게 아니라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되도록 돕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생선조리 갔을 때 생강을 넉넉히 썰어 넣으세요. 아니면 생선구이 드실 때 초절임한 생강을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일식집에 가면 생강절임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뇌세포 생성은 돕고 염증은 막아주니 치매 예방에 이보다 더 좋은 밥상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고등어 한 통학과 생강 꼭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위궤양이나 위염이 심해서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에 그것도 연하게 타서 드시거나 대추를 많이 넣어서 부드럽게 드셔야 합니다. 둘째, 피를 묽게 하는 약, 그러니까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 자체가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데 약까지 같이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지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셋째, 몸에 열이 너무 많은 분들, 갱년기로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평소에 더위를 못 참는 분들은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생강은 불을 지피는 음식이라 열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거나 차갑게 식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딱 좋을까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무게로는 약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차로 두세 잔 나올 분량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정도만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 왕창 먹고 마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조금씩 내 몸을 적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강 고르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흙이 묻어있고 껍질색이 짙은 황토색을 띠는 걸 고르세요. 껍질이 너무 뽀얗고 깨끗한 건 세척 과정에서 표백제를 썼을 수도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육질이 꽉 찬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물렁물렁하거나 곰팡이가 빈 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생강이 썩으면 샤프롤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건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간암을 유발합니다. 아깝다고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가 보이면 미련 없이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소중하니까요. 보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흙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시거나 닭 껍질 까서 편으로 썬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두시면 1년 내내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예 믹서기로 갈아서 얼음틀에 얼려두면 요리할 때마다 한 조각씩 꺼내 쓰기 아주 편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작은 정성이 10년 뒤 여러분이 요양병원에 있을지 아니면 자녀들과 여행을 다니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생각이 나는 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싸고 좋은 명약이 널려 있는데 그동안 몰라서 못 먹고 귀찮아서 안 먹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족분들 얼굴이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나만 건강해질 게 아니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면 어떨까요? 지금 댓글창에 우리 가족 건강하자라고 적어주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신 그 글귀대로 우리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당신 가족도 건강하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주시면 그 복이 다시 여러분에게 배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침튀겨가며 강조한 것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치매와 만성질환의 원인은 뇌가 아니라 장에 쌓인 염증이다. 장이 살아야 뇌가 산다. 둘째, 그 장을 살리고 혈관을 뚫어주는 최고의 청소부는 바로 생강이다. 셋째, 생강을 꿀, 대추, 레몬, 생선과 함께 꾸준히 먹으면 내 몸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해야지 하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튼실한 생강 한 봉지 사오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000원짜리 생강 한 봉지가 수천만 원 병원비를 아껴줄 겁니다. 믹스커피 한 잔 줄이시고 그 자리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놓아보세요. 그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뱃속을 데우고 머리를 맑게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중내산에 하던 분들이 음식 하나 바꾸고 건강을 되찾아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되셔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곳 많이 다니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지도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병원비 아끼고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알짜배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깜빡깜빡 하신다는 친구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 생면의 은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 김용호는 더 좋은 정보, 더 쉬운 실천법을 연구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실천하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